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머니 시간입니다. 과학 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 들고 오셨나요? 오늘 진짜 이상하고 섬뜩하고 재밌고 대단하고 어찌 보면은 기괴한 SF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특이한 컴퓨터 얘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요즘 제가 들은 특이한 컴퓨터라고 하면 사실 양자 컴퓨터밖에 없는데 오늘 양자 컴퓨터 얘기입니까? 양자 컴퓨터 저번에 얘기했죠. 예.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이오 컴퓨터입니다. 바이오 컴퓨터요. 예, 단어에서 연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물체, 특히 세포, 뇌세포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야, 느낌이 뭔가 이 공각기동대라든가 뭐 이런 일본의 그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저는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면서 섬뜩하기도 한데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뇌세포를 이용해서 어떻게 컴퓨터를 만드는지,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등을 쭉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분야 이야기를 알게 된 게 2023년 5월입니다. 네. 이때 과학동화 잡지에 제가 바이오 컴퓨터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바이오 컴퓨터 연구자이자 지금 바이오 컴퓨터 기업의 최고 과학 책임자 CSO로 있는 분과 화상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때 연구하던 바이오 컴퓨터의 상용화 버전이 출시됐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시 인터뷰에서는 이제 5년 내로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2년 반 만에 상용화가 되게 빨리 된 거죠. 이야. 그러면 이번에 출시됐다는 그 바이오 컴퓨터 얘기 오늘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자님은 간간히 그 우리에게 또 도움되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진 같은 것도 들고 오고 하시는데 오늘은 혹시 그거 없습니까? 좀 있는데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군데 언론에 지금 바이오 컴퓨터 요번에 나온 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은 방송에서 실제 바이오 컴퓨터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걸 좀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컴퓨터가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걸 쓰고 만들려고 하는 건지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바이오 컴퓨터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 컴퓨터를 출시한 곳이 호주의 스타트업 코티컬 랩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요. 약간 무슨 뭐라 할까요? 그 혈액 그 검사기 같은 느낌인데요, 오히려. 그쵸? 뭔가 바이오처럼 생겼죠. 예. 크기는 한 그 신발 상자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기도 작네요. 저게 근데 스택이 하나 스택인데 예. 4개를 쌓아가지고 한 대로 팔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팔려고 한다. 네. 예, 이곳이 이제 코티컬 랩스라는 곳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월 초죠.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모바일 기기 박람회 MWC25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화 바이오 컴퓨터 CL1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보시는 게 CL1의 모습인데 예. 바이오 컴퓨터는 말 그대로 세포를 사용해서 컴퓨팅, 연산을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CL1 같은 경우에는 인간 뇌세포를 배양해서 컴퓨터 칩에 연결했습니다. 야. 무서워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실리콘 칩 위에다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를 이용해서 만든 인간신경 세포를 배양해서 신경망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리 크지 않은 크기인데 이제 저 아까 보셨던 그 신발 상자 말한 것 안에다가 컴퓨팅 할 수 있는 칩은 물론 뇌세포니까 살아있을 거잖아요. 예. 뇌세포 칩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넣어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치 내부의 생명유지기관, 인공신장 같은 노폐물 관리 시스템, 폐 같은 호흡 시스템까지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 쓰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코티컬 랩스 측은 이 장치가 우선은 학습의 강점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고 유연하게 학습해서 기존의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학습하는데 기존에 쓰이던 AI 칩을 앞지른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뇌세포로 만든 칩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가 칩이 됐다.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코티컬 랩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AI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ctual Intelligence다. 이렇게 네. 써놨더라고요. 이거 다 검증된 거죠? 논문가나 이런 걸로.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려면은 먼저 한 2년 반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2022년 12월이었거든요. 국작술지 뉴런, 아마 셀의 자매지로 알고 있는데 뉴런의 연구 하나가 발표됐었어요. 이 연구 제목부터 정말 대단한데요.
배양 접시에 키운 뇌세포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해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오 컴퓨터를 만들었던 코티컬 랩스의 CSO 브릿 케이건이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케이건 박사팀은 이 논문에서 이제 배양 접시에서 키운 뇌세포인 디쉬브레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접시뇌인데 네. 이걸 컴퓨터에 연결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네. 게임은 이제 퐁이라는 이름의 탁구 게임인데요. 이게 1972년에 나온 완전 2D 고전 게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저거네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양옆 화면에서 이제 공이 막 튕겨다니는데 서로 공을 반대편으로 튕겨내는 네. 탁구 느낌의 그런 고전 게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디쉬브레인에게 이 게임을 학습시켰더니만 5분 만에 퐁 게임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예. 비교를 위해서 AI에게도 퐁을 학습시켰는데 AI는 90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접시는 디쉬브레인이 AI보다 18배 빨리 학습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와.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리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원리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 바이오 컴퓨터에서 핵심은 신경세포를 회로처럼 쓴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신경세포로 만들어진 회로가 학습하면서 연결을 강화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 회로를 당근과 채찍을 써서 학습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데 내용이 사실 엄청 재밌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퐁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 그러면은 그 폰 게임을 할 때 정보의 처리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는 게임 화면을 눈으로 볼 거고 네.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할지 이제 그 어떻게 튕겨낼지를 결정해서 방향키를 조작하겠죠. 예. 그러면은 정보의 입력, 처리, 출력 이렇게 흐름이 진행될 거예요. 예. 그렇죠. 케이건 연구팀은 이제 신경세포 디시브레인에도 똑같이 이 정보의 입력, 처리, 출력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디시브레인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는 아니고 신경세포에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예. 밑에는 미세 전극판을 깔고 위에 그냥 뇌세포를 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극판 위에는 이 당시 연구에는 한 80에서 100만 개의 뇌세포를 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이제 생쥐 배아랑 사람 줄기세포에서 가져온 뇌세포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신경세포는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학습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특이한 종류의 세포잖아요. 예. 뇌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텐데 디시브레인 위의 신경세포들은 그냥 키운 거라서 뇌처럼 뭐 연결이 돼 있다거나 뭐 분리 학습이 돼 있다는 게 아닌 아무렇게나 연결돼 있으니까 서로 무작위적인 전기 신호만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발상이 재밌어지는데요. 연구팀들은 이제 뇌세포를 임의로 입력 영역과 출력 영역으로 나눠서 컴퓨터랑 연결을 우선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입력 영역에는 게임 정보를 전기 신호로 입력을 시켰어요. 예. 그러면은 자극을 받은 뇌세포들은 이제 연결된 주변 세포로 전기 신호를 흘려 보내겠죠. 예. 그리고 출력 영역에 있는 뇌세포들도 영향을 받아서 전기 신호를 이제 컴퓨터로 보낼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이 입력, 처리, 출력 흐름이 만들어진 거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처음부터 DC 브레인이라는 저 신경 세포가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도 않을 거고 그 전기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갑자기 어느 순간 공을 되쳐줘야 되고 어느 순간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버리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핵심인 당근과 채찍 전략이 들어갑니다. 예.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인 랜덤한 신호를 지금 발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신호는 공을 되받아쳐서 게임을 이기게 만들고 어떤 신호는 그냥 공을 피해서 게임에서 지게 만들겠죠. 예. 이렇게 케이건 박사팀은 게임에서 이기는 신호를 출력한 뇌세포 연결이 강화되도록 하는 자극을 줬습니다. 반대로 지는 신호를 출력한 뇌세포 연결은 약화되도록 하는 자극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DC 브레인에게 게임을 학습시키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게임을 학습시키는 회로를 만들도록 유도한 거죠. 예.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뇌세포들은 그냥 키웠으니까 아무런 전기 신호나 랜덤하게 컴퓨터로 보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에는 게임에서 지는 움직임도 이기는 움직임도 섞여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연구팀이 게임에서 이기는 신호가 더 많아지도록 뇌세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게임에서 지는 신호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뇌세포 연결을 막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뭐 설명을 다 이해한 건 아닐 것 같겠지만 점점 뭔가 이기는 거를 권장한 거니 지능시킨 거니 조금씩 뭐 게임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사실 이제 게임을 여러 번 플레이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지고 이기고가 무작위겠지만 점점 접시네가 폰 게임을 학습하는 법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폰 게임을 하는 법을 익혀 나가는 겁니다. 게임을 이기는 부분으로만 뇌세포의 연결이 강화되도록 당근과 채찍을 썼다. 이게 이 연구, 바이오 컴퓨터 연구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연구자 한 분은 뇌세포의 연결을 컴퓨터의 회로처럼 활용했다. 그 점에서 뇌세포를 이용한 컴퓨팅, 즉 연산이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충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뭔가 연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연산을 처리하는 게 예전에는 하드웨어적인 형태의 반도체 칩인데 원래 연산을 제일 잘하는 건 우리 인간의 뇌 아니냐. 그래서 그 뇌세포를 넣었는데 입력은 어떻게 하고 출력은 어떻게 시킬지 그거는 전기적인 어차피 우리 뇌도 신호였으니 그걸로 하는데 그러면 연산에서 무엇을 더 뭐랄까 우리가 희망하는 연산인지를 당근과 채찍이라는 그게 이제 배양을 더 시키고 아니면 위축시키는 그걸로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하여튼 그렇다네요. 우리가 보통 쓰는 실리콘 칩 이런 데서 예. 회로를 우리가 다 논리 회로를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올 회로, 놀 회로 써가지고 이제 예. 딱 1+1은 2가 되도록 이렇게 다 짜줘야 되는데 예. 요 뇌세포는 직접 자기가 연결을 강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니까 예. 한 번 이제 피드백 요거를 잘 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큰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아까 당근과 채찍이라 설명했는데 신경세포가 선호하는 어떤 자극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자극이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여기는 안 써놨는데 네. 선호하는 자극은 이제 같은 자극을 계속 주면은 얘가 편해해서 예. 커집니다. 네. 자극이. 그리고 엄청 일정하지 않은 자극을 주면 그 신경세포들이 불편해서 요 자극은 요 회로는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게임을 한번 이겼다 그러면은 아 잘했어 하면서 이제 일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게임을 이기는 쪽의 회로가 예. 강화됩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칭찬을 당근 그리고 꾸지람을 채찍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의식하고 있다. 의식 세계 속에서 인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결국 전기 신호인 거네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얘가 게임을 졌다 그러면은 그 진 방향의 회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는 무작위한 얘가 좋아하지 않는 신경세포가 좋아하지 않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자극은 약해지겠죠. 그 회로는. 네. 그러면 요걸 몇 번만 돌리면은 이제 게임을 잘 못하는 연결들은 사라지고 게임을 잘하는 연결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이 바이오 컴퓨터 이 디쉬 브레인이 게임을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의식은 네.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임을 잘하게 결과가 되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연구자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예. 왜 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로 이걸 보여줬냐? 이게 보여주기 가장 적당하다. 그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해했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예. 폰 게임이 여러분한테 다른 보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도 좀 나가보죠. 예. 우리 한때 유행했던 양자 컴퓨터하고도 좀 비교를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실리콘 칩 기반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죠. 예.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예. 이걸 대체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예. 양자 컴퓨터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컴퓨터도 사실 1990년대부터 쓰인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넓은 개념이에요. 네. 원래는 바이오 컴퓨터라는 표현이 생체 분자를 이용한 컴퓨터 전반을 말하는 데 쓰였습니다. 양자 컴퓨터처럼 DNA나 단백질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런 시도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바이오 컴퓨터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좁혀서 디시 브레인에서 말하는 바이오 컴퓨터는 뇌세포를 활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연산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세포 바이오 컴퓨터 연구도 최근에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미국 인디애나대에서는 한 2년 전이었는데 간단한 수학 방정식을 푸는 바이오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 바이오 컴퓨터 이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것은 이게 뭐 양자 컴퓨터나 기존의 컴퓨터와 다른 뭔가 장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장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컴퓨터처럼 막 5만 곱하기 막 수십만 자리의 연산을 바로 하지 못하죠. 네. 하지만 컴퓨터보다 제가 잘하는 거 이제 머핀이랑 강아지 사진 중에서 뭐가 강아지고 뭐가 머핀인지 이미지 인식과 패턴 분석 이런 건 더 잘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소개했듯 데이터 학습에 뛰어난 성능을 보일 거란 기대가 큽니다. 뇌세포의 연결이 기존 컴퓨터 회로보다 훨씬 방대하거든요. 예. 연결이 많으니까 학습을 시킬 때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훨씬 적고 네. 학습도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딥시브레인이 AI보다 학습 효과가 18배나 빨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연구가 2년 반 전인 2022년 12월에 발표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 인터뷰했을 때 케이건 박사가 이제 뇌는 전체 뇌세포 연결이 계속 재조직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네. 그래서 이미지 학습과 같은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네.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용화 컴퓨터가 2년 반 후인 지금에 나왔으니까 당시보다 훨씬 성능도 좋고 다재다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장점이 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연구자들은 기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제 뇌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뇌를 생각했을 때 뇌가 컴퓨터보다 어떤 장점이 더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AI 관련 학자들이 여쭤봤거든요. AI를 통해서 연산 능력, 그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목표점 중에 하나가 인간의 뇌처럼 저에너지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력이 덜 든다. 맞죠? 정확합니다.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네. 이제 대형 슈퍼컴퓨터들은 막 요즘에 발전소 하나를 통째로 쓴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창욱 기자의 뇌? 네. 초코바랑 커피 한 잔만 줘도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다른 발표된 논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당시에 프론티어랑 인간의 뇌를 비교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둘 다 비슷한 연산 속도를 가지는데 전력 소모량은 프론티어가 21메가와트, 인간의 뇌는 10에서 20와트라는 거예요. 예. 한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 볼 수 있죠. 예. 이 사실 CL1 이번에 발표됐던 바이오 컴퓨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대당 약 850에서 1000와트의 전력만 소모하면서도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장점은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 그렇죠. 프론티어 같은 슈퍼컴퓨터 이제 건물 한 동 다 차지하는데 이창욱 기자의 뇌는 지금 두개골 안에 수납이 가능하잖아요. 예. 부피 대비 저장 용량도 크다. 네. 그래서 나중에 크게 만들었을 때 훨씬 이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거는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컴퓨터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뇌세포니까요. 이 말인즉슨 바이오 컴퓨터는 스스로 계속 신경 회로를 재배치하면서 학습하는 존재니까 어떻게 쓰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컴퓨터의 성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CPU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예. 생각해 보면 이제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컴퓨터다. 이야. 이제 같은 식의 이미지 패턴 인식 학습 같은 걸 계속 시키면은 예. 그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장점이 아니라 특성이라고 표현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수명이 있겠죠. 수명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코티컬 랩스 측은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CL1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약 반년 정도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거 진짜 인간의 뇌랑 똑같이 생로병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쵸. 지금 숨도 쉬고 오줌도 싸고 네. 그 다음에 수명이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은 막 익히면은 최고의 성능을 내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또 떨어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컴퓨터인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뇌세포를 배양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석학의 뇌세포는 처음부터 CPU 성능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은 낮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무조건 그냥 쓴다고 다 똑같은 형태로 디벨롭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는 이 바이오 컴퓨터 CL1이라고 아까 부르셨죠? 이걸 실제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걸 만들었을까요? 지금 학습 AI 칩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듣는 분들 혹은 교수님 엔비디아를 막 앞지르고 막 지금 주식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는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예.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선은
연구팀은 뭐 LLM이나 이런 훈련하는데 AI 칩의 성능을 앞지른다고는 설명은 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생성형 AI를 대신하는 용도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신경세포로 만들어졌잖아요, 컴퓨터가. 네. 그 말인즉슨 뇌의 작동 구조를 파악하기에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 연구에 사용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우선 제약 분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서 상상력을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뇌세포 컴퓨터의 뇌세포를 그냥 회로에 깔아놓은 거 말고 네. 좀 더 우리 뇌랑 비슷하게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미니 뇌처럼요. 예. 실제로 미니 장기 같은 것들을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표현을 써서 부르고 있거든요. 예. 뇌 오가노이드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은 알츠하이머나 자폐증에 걸린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 컴퓨터가 앞으로 뇌의학 연구에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 방향은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될 거로 예상들 하십니까? 사실 뇌세포 바이오 컴퓨팅 연구 이제 막 싹을 틔운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에서도 2년 전부터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신생 단계죠. 연구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뇌세포 바이오 컴퓨팅이라는 생물학적 원리의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네. 인간의 뇌세포가 특별한지 뭐 문제 종류에 따라서 다른 동물 뭐 쥐나 문어 이런 동물의 신경세포가 성능이 좋은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지도 밝혀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박정호 교수 뇌세포로 만든 컴퓨터가 이창욱 기자 뇌세포 컴퓨터보다 더 잘 작동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배양된 뇌세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연구는 많은데 이게 장기 기억이 실현될지도 잘 모릅니다. 예. 바이오 컴퓨터가 진짜로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다면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바이오 컴퓨터가 나타나면 바이오 컴퓨터가 진짜로 의식을 가지면 어떡하나 하는 네. SF에서만 나오던 윤리적 질문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야, 이 바이오 컴퓨터 앞으로 미래를 또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정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제가 제 스스로도 판단이 안 될 정도인데 이 코티컬 랩스 이 바이오 컴퓨터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티컬 랩스 측은 이번에 CL1을 발표를 했고요. 올 6월 하반기부터 이제 CL1의 첫 번째 상업용 컴퓨터 출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 4개 스택을 쌓아서 한 대가 구성되는데 대당 약 3만 5천 달러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하면은 한 5천만 원 되네요. 5,060만 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티컬 랩스 측은 또 올해 말까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뭔가요?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슷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해놓고 있거든요. 예. 양자 컴퓨터로 풀고 싶은 문제 보내놓으면은 클라우드로 풀어가지고 예. 답을 돌려주는 이런 대체 컴퓨팅 이야기를 이제 양자 컴퓨터도 말씀드렸지만 하면은 이제 주변 반응이 그러면 앞으로 양자 컴퓨터로 게임하고 바이오 컴퓨터로 유튜브 보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예.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바이오 컴퓨터 같은 대체 컴퓨팅 기술은 기존의 고전 컴퓨팅과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계산은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가 잘하고 이런 이미지 인식, 패턴 인식은 바이오 컴퓨터가 더 저렴하게 잘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서 아쉬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 컴퓨팅이 연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양자나 바이오나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잘 발전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컴퓨팅 기술들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오 컴퓨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존 컴퓨터 그리고 앞으로 논의되고 있는 뭐 양자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을 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리인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엔 예. 엔비디아를 밀어내기 아직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네. 연구도 한참 돼야 되고 이제 첫 번째 상용화 단계가 나왔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바이오 컴퓨팅이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는 미래 기술이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이었는데 코티컬 랩스가 이제 홍콩의 억만장자 리카싱이 직접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펀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또
CIA 미국 중앙정보국의 벤처 캐피털 부문에서도 이제 투자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기술이기는 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 기대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브렛 케이건 CSO는 이제 인터뷰에서 바이오 컴퓨터가 5년 내로 신약의 성능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그 말을 한 5년 내로 상용화 가능하다. 요 정도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5년보다 저희 절반인 2년 반 만에 상용화 바이오 컴퓨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케이건 CSO가 인터뷰 말미에 필요로 하는 누구든 바이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오 컴퓨터계의 인텔이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그때는 포부가 참 대단하시군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년 반 만에 됐으니까 빨리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희가 챗GPT가 나왔던 게 많이 이슈가 됐던 게 2년 전인가 그랬었죠. 예. 2년 전에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이제 AI 분야가 이렇게까지 삶 깊숙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바이오 컴퓨터 분야가 얼마나 발전하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요걸 기대하면서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기자님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은 겁이 좀 났습니다. 그래도 변화 트렌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였네요. 지금까지 과학동화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